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힘을 내면서 시작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 기분 업을 시켜줘야 돼. 기분 업을 시켜줘야지 분위기를 탁 타면서 수업이 쫙 진행할 수가 있지. 자, 화면을 먼저 공유해주고 모든 거는 이 기분 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의지, 잘하려고 하는 의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자, 지브러시 하면은 여러 가지 3D 프로그램들의 종류들이 있죠. 3D 모델링 쪽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우리 3D 맥스는 알고 있죠. 3D 모델링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마야, 뭐 블렌더, 지브러시. 요즘은 지브러시를 정말 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브러시에 워낙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브러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아. 블렌더도 있긴 있지만 블렌더에서도 이 스컬프팅 작업이 원활하진 않죠, 아직은. 이 머드박스는 그래도 괜찮아. 머드박스. 그래서 지브러시, 머드박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스컬프팅 작업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지브러시하고 머드박스하고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머드박스는 스컬프팅 전용 툴이라고 생각해 줘야 되겠고, 여기서 뭔가를 더 요즘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모든 작업들을 거의 애니메이션 빼고는 다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강력해진 모델링 툴이라고 보면 돼요. 스컬프팅 모델링 툴.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지브러시의 하나의 좀 뭐라 그럴까?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단점. 좀 불편한 점은 이 인터페이스가 너무 어려워. 인터페이스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초창기 2000년대 초반 2001년, 2002년 뭐 요때부터 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버전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만 배우면 됐지만 처음 배워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복잡해. 인터페이스가.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워낙 이 성능이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이 표현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또 안 쓸 수도 없어. 지금은 지브러시는 거의 뭐 영화 쪽이든 게임 쪽이든 뭐 필수 툴이 돼버렸어. 스컬프팅 툴로서는 거의 필수 툴이 돼가지고 지브러시 거의 뭐 3D 모델링에서는 지브러시가 거의 필수 툴이 됐다 생각하면 돼. 하지만 이제 3D 맥스라던가 또 그거 말고 오히려 그러면서 다른 뭐 그 라이노라던가 이런 넙스 기반의 모델링 툴은 또 특화될 수밖에 없죠. 수치 기반의 수치로 정확하게 제품 모델링이나 건축 모델링을 하는. 그래서 오히려 지브러시로는 이제 그런 작업들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들은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유기적인 형태들, 캐릭터, 또 뭐 배경, 유기적인 형태들의 그런 표현 부분에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들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또 3D 스케치, 3D 상태에서 스케치를 하는 그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양하게 작업들을 진행하고, 그거를 3D로 로우 폴리곤 모델링으로 다시금 재모델링을 하는 리토폴로지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작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들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브러시는 99년도에 처음으로 데모 버전이 나왔고 2000년대 초반에 1.0 버전이 나왔어요. 2002년, 3년 그쯤 나왔어. 2002년,
그쯤 나왔었던 것 같아. 내가 정확하게 사용한 거는 2003년, 2004년 이때 사용한 거. 2003년. 그때 1.0 버전. 근데 1.0 버전은 정말 뭐 쓰기가 좀 불편했고 2.0, 2.5로 가면서부터 와 정말 굉장히 강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2006년이었던 것 같아. 2006년, 2007년 그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브러시가 나오면서 이 3D 그래픽의 표현력이 굉장히 급성장했다고 봐야 돼. 여기서부터. 그래서 아주 중요한 툴이고 우리 지금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툴이 지브러시를 대체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가장 막강한 캐릭터 쪽 뭐 이런 뭐 갑옷 뭐 여러 가지 모델링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사용법을 알게 되면은 그 놀라운 기능들의 놀라운 기능이라는 것들을 놀라운 툴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지브러시는 지금 2020 버전까지 나와 있어요. 2020 버전까지 나와 있고 자, 지브러시를 다시 열게끔 되면은 이와 같이 하다가 궁금한 사항들은 요 채팅창에다가 쭉 올려주시면 돼요. 자, 지브러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여기에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고 화면 부분에 이 작은 창은 조금 더 크게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창은 이 라이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빠르게 볼 수 있는 거고 라이트 박스 요 창을 끄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래서 화면에서 이 화면을 좀 더 키워주려면은 이 도큐멘트에서 사이즈가 1120에 840으로 돼 있고 이걸 좀 높여주면 돼요. 1450, 1400에 그래서 리사이즈 해줍니다. 리사이즈 좀 더 키워줬죠. 전체적으로 화면에 좀 잘 보이게끔 배치를 하고 자, 이 화면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 지브러시는 타블렛을 이용해서 작업해 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타블렛을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타블렛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하는 게 효과적이고 처음에 3D가 되기 전에 그릴 때는 이렇게 화면에 3D 느낌이긴 한데 2D 느낌이죠. 그런데 2D 느낌인데 2D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지. 2D 느낌인데 3D 같이 약간 음영이 좀 들어가기도 하죠. 높이 값이 있는 것 같은데 돌릴 수는 없는 2.5D 상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3D로 이제 바꿔주려면은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3D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도형은 화면에 보게 되면은 클릭하게 되면 여기 툴에 보면은 툴에 이쪽 메뉴 이쪽 툴 그래서 이 툴은 처음부터 나와 있는 건 처음부터 나오긴 하는데 없애줄 수도 있어요. 없애줄 수도 있고 툴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툴박스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화면에 붙일 수가 있어요. 뭐 오른쪽에 붙일 수도 있고 왼쪽에 붙일 수도 있고 이쪽 갖다 놓으면 왼쪽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툴에 여기다 이렇게 올려 이렇게 툴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화살표 더블 클릭해야 되나? 더블 클릭해야 되구나. 예전에는 클릭만 해도 됐었는데 더블 클릭으로 바뀌었구나. 더블 클릭. 이렇게 양쪽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가져다가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거를 3D로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클릭해주고, 여기에 기본적인 도형이 있죠, 도형. 3D 맥스를 배워왔으니까 알겠지. 기본적인 도형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 화면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그래도 계속 3D 상태는 아니죠. 드래그 해주고 상태에서 에디트를 눌러줘야 돼. 에디트. 단축키는 T야, T. 에디트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3D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처음 그렸던 부분들은 2D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지워주는 거는 컨트롤 N이야. 컨트롤 N. 컨트롤 N 눌러가지고 지워주고 이렇게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 개를 동시에 그릴 수는 없어요. 여러 개를 동시에 그리려면은 서브 툴에서 레이어 개념으로 그려줘야 돼. 레이어. 자, 이렇게 기본적인 3D로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자, 에디트를 다시 눌러주게 되면 2D 상태가 되는 거예요. 2D 상태로 또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N을 누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지워줄 수가 있어. 클리어예요. 클리어. 화면 클리어. 다시 큐브를 그려주고 에디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때부터 3D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컬프팅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스컬프팅 작업은 우리가 조각하듯이 조각을 하는 거죠. 조각.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각을 하는 거예요. 파내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그래 조각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스컬프팅 작업한다고 바로 작업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기본 도형은 Make Polymesh 3D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 Make Polymesh 3D. 이렇게 Make Polymesh 3D로 변환을 시킨 후에 여기서부터 스컬프팅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컬프팅 작업이 되죠. 브러쉬 크기를 이렇게 늘려주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지금은 면 개수가, 면이 보면은 굉장히 적은 면이라고. 몇 개냐면은 면의 개수를 보면은 총 면의 개수는 512에 482 세그먼트 값이에요. 582에 482 582에 482가 아니라 512개. 폴리곤 개수로 512개. 512개다. 그러니까 면이 굉장히 작죠. 512개. 그래서 여기서 더 세밀하게 우리가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Shift F를 누르게 되면 요거는 와이어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이 상태에서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 주려면은 자, 여기 서브 툴이고, 여기 밑에 보면 정말 좀 복잡하죠. 밑에 보면은 지오메트리라고 써. 지오메트리. 이 지오메트리에서 클릭해서 이 디바이드 단계, 이 디바이드 단계를 한 단계씩 높여가면서, 디바이드 단계를 이렇게 한 단계 높여주게 되면은 여기 훨씬 더 부드럽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3D 맥스에서 터보 스무스를 주는 거와 마찬가지. 이렇게 면수를 더 추가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드 단계를 한 단계 높여주게 되면은 면수가 어떻게 늘어나게 되냐면은 곱하기 4씩 늘어나. 곱하기 4. 그러니까 아까 512개였으니까 곱하기 4 하니까 거의 2000개 가까이 곱하기 4라고 생각하면 돼. 폴리곤 개수니까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2000개 정도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위에다 갖다 대면은 2000개 정도 되니까 디바이드 한 단계 더 하게 되면은 2, 4, 8, 8000개 정도 되겠죠. 디바이드 하면 거의 8000개, 7900개 되는 곱하기 4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단계별로 높여가면서 디바이드 단계를 해가면서 세밀하게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브러쉬는, 그래서 이게 강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디바이드 단계를 과격하게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이런 수월하게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브러쉬의 강점이에요. 맥스에서는 30만 개만 벌써 넘어가도 버벅거린다고. 근데 지금 얘는 기본적으로 200만 개 넘어가는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보면은 이제 7,000개, 8,000개 한 단계 더 주면은 얼마야?
3만 개. 한 번 더, 4, 4, 4, 16. 이제 16만 개가 되겠지. 16만. 아, 4, 4, 3, 4, 12. 12만 개. 이제 12만 개에서 높이게 되면은 48만 개. 50만 개 되네. 50만 개. 50만 개. 이랬는데도 굉장히 수월하게 돌아가죠. 50만 개.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정도 더 줄 수 있어. 한 단계 더 주면은 이제 200만 개죠. 200만 개. 200만. 그래도 아주 뭐 작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200만 개.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정도 더 줄 수 있어. 800만 개. 야. 내 컴퓨터 정도는 이 정도는 돌아가지. 800만 개. 뭐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세밀한 부분인데 디테일 부분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800만 개. 한 번 더 주면은 될까? 8, 32. 3200만 개. 3200만 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면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낮춰주려면은 로우 레스 눌러주면은 그 전 단계로 이렇게 한 단계씩 더 낮춰줄 수 있어요. 서브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주려면 하이 레스로 해서 우리가 높여준 단계까지 올려줄 수가 있죠. 8단계까지 했죠. 벌써 이제 8단계까지 하면은 좀 버벅거리긴 하네. 그래서 7단계 정도 한 500만 개 정도 사용하는 게 내가 볼 때 효과적일 것 같아. delete, high, delete, low. 그래서 이 밑에 위쪽 부분은 low res로 내려가고 high res로 올라가는 그 단계 부분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미리 단계를 높여놨을 때 이걸 조절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단계가 없을 때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죠. 그리고 이 단계 부분에서 이 밑에 부분은 델리트 로우 같은 경우에는 로우 레벨, 로우 레스로 작업했던 부분들을 다 지워버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단계를 지워버릴 때. 이건 하이레스 값으로 표현했던 표현 부분들을 지워버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높여줬는데 8단계는 난 필요가 없다. 이제 8단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을 때는 요거 델리트 하이 하게 되면은 8단계가 지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7단계가 마지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1단계에서 8단계까지 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 용량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버리는 게 효과적이다. 자, 화면을 이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줄게. 자, 화면은 이렇게 그려주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돌려주게 되면 로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로테이트.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Alt 키를 같이 움직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을 좌우 위아래로 움직여줄 수가 있어. 좌우 위아래. 빈 공간을 클릭해줘야 돼. 빈 공간을 클릭하면은 기본적으로 로테이트. 빈 공간을 클릭하다가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Alt 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빈 공간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야 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화면을 좌우 위아래 조절할 수가 있고. 또 화면을 확대시키는 거. 화면을 확대시키는 거는 이렇게 Alt 키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Alt 키를 탁 떼면은 확대 축소가 되는 거예요. 확대 축소. Alt 키를 딱 떼면은 떼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겠지. 떼고 움직여. 조금 좀 렉이 좀 걸리긴 건드는구나. 여러분도 끊기지 않아요? 어때요? 화면이? 괜찮아요? 좀 끊기는 느낌인. 이걸 나중에 이게 면수가 좀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면수를 좀 적게 해서. 약간 딜레이가 좀 있긴 있다. 저쪽에 뒤쪽에
화면을. 근데 사진 화면을 거울 화면을 보니까 좀 딜레이가 좀 있긴 있구나. 자,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고, 확대시키는 거는 요 마우스를 마우스가 아니라 요 타블렛을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다가 Alt 키를 탁 띄면은 이렇게 마우스 그 타블렛을 위아래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아마 그 녹화된 부분들은 끊기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면수가 좀 많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렇게 로테이트 시키는 부분, 로테이트 그냥 빈 공간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고, 타블렛을 클릭해서 Alt 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을 클릭해서 타블렛을 움직여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좌우 위아래. 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좌우 위아래로 움직여 주다가 Alt 키를 탁 떼면은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화면에서의 줌하고 똑같은 거고, 무브와 똑같은 거고, 줌, 무브, 로테이트.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돌려줘도 돼. 근데 화면에서 단축키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바이드 단계를 조절해주는 방법을 배웠고, 디바이드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지면서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이 되게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오메트리에서 이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주고, 디바이드 단계는 이 면수를 잘 체크해가면서 높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면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갑자기 꺼질 수도 있어요. 너무 계산력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라.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큐브 말고 스피어를 하나 올려놓고 이거를 Make Polymesh 3D 해주고, 그럼 이제부터는 스컬프팅 작업을 할 수 있고, 디바이드 단계 2단계 정도 추가시켜주고,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드로우 사이즈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똑같이 작업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럴 때는 단축키 X 버튼을 누르면 돼. X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양쪽 똑같이 이렇게 칠해줄 수가 있지. 똑같이 스컬프팅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양쪽 똑같이 드로우 사이즈 조절해 줄 수 있고, 양쪽 똑같이 X 버튼 누르게 되면 한쪽만. 또 Y축으로만 눌러주게 되면 Y축 방향으로만, Y 방향으로. 요건 이제 어디에 단축키가 있냐면은 트랜스폼에 보면은 여기에 시메트리가 액티브 시메트리. 그래서 X축으로 Y축으로 Z축으로 어느 축으로 우리가 시메트리 해서 같이 동시에 그려줄 것인지, Y 동시에 해줄 수도 있고 Z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Z축으로 이렇게 되겠지. 양쪽 동시에 그려주는, 동시에 그릴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시 Make Polymesh 3D를 적용시키고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8,000개니까 디바이드 단계를 한 4단계 정도 높여주고 52만 개네. 52만 개. 브러쉬를 키워주고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는데 한쪽만 그리지 말고 반대쪽까지 트랜스폼에서 액티브 시메트리 X축으로 그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또 그려줄 때는 그냥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G-Add로 이렇게 브러쉬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G-Sub가 되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돼요.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부드럽게 뭉개지게 돼요. Shift 키. 그래서 디바이드 단계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이렇게 낮춰준 상태에서는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뭉개지게 되죠. 그래서 요 튀어나오고 또 Alt 키 들어가고 뭉개주고 Shift 키 뭉개주고 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스culpting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 버전에서는 이렇게만 거의 쓸 수 있게 표현해서 거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한계는 있었겠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브러시의 기능이에요. 1.0 때 바로 이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죠. 튀어나오고 안으로 들어가고 또 Shift 키 눌러가지고 뭉개주고 면수를 더 추가시켜 가면서 더 튀어나오고 또 안쪽으로 더 들어가고 뭉개주고 뭐 이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스컬프팅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브 2에서 중요한 부분들 첫 번째로는 도형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도형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도형을 만든 후에 Make Polymesh 3D로 바꿔주고 변환시켜주고 세 번째로는 지오메트리로 가서 디바이드 단계를 추가시켜준다. 어느 정도 세밀하게 표현할지. 그 다음엔 브러쉬를 선택해줘야 되겠지. 기본 브러쉬는 스탠다드 브러쉬예요. 스탠다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드로우 사이즈를 조절해주고 그려준다. 근데 양쪽 똑같이 해주고 싶을 때는 트랜스폼에 액티브 시메트리 X를 체크해주고 동시에 그릴 수가 있다. 이게 아주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화면 조정하는 거 배웠죠. Alt 키 누르고 움직이고 Alt 키 누르고 움직이다가 떼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여기 보면은 Move, Zoom, Rotate 그 위에 플레임은 뭐냐면은 이 화면 안에 쏙 들어오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움직였다가 화면에 요 기능, 요 작업했던 것들을 화면에 쏙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단축키는 F. 그리다가 갑자기 화면에 와서 사라질 때가 있겠지. 이럴 때 F. 이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 좀 더 배워보도록 할까?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 이 기초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이 기초 부분도 잘 기억하고 있도록 하고. 자, 화면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내용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알파 브러쉬를 이용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감춰주고 필요한 부분들을 나타나게 하고 하는 기능들을 또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Make Polymesh 3D 해주고 자, 이렇게 화면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마스크를 이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마스크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가려주게 되면
가려주게 되면은 이 마스크가 적용된 부분에는 브러쉬 작업이 적용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브러쉬 한번 해볼까? 여기 브러쉬 작업이 되지만 이쪽은 브러쉬 작업이 적용이 안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스크를 씌워준 상태에서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은 마스크 풀어주는 거는 컨트롤 바닥에 이렇게 클릭해주면 돼요. 마스크 풀어지게 되죠. 그 부분 깨끗하게. 이쪽 부분은 마스크가 적용됐기 때문에 표현된 브러쉬 작업이 적용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마스크로 그런 문양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시 이렇게 가서 자, 이번에 면수를 좀 높여볼까? 디바이드 4단계까지 높였어.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그려볼게요. 칠해보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 안 된 부분에는 적용이 되지만 브러쉬 작업이 되지만 마스크가 적용된 곳에는 이렇게 브러쉬 작업이 적용이 안 되죠.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그래서 이 마스크는 이 바깥 쪽에서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는 마스크를 사각 타입으로 마스크를 그려줄 수가 있지만 안쪽에서는 브러쉬 타입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양쪽 똑같이 그릴 수도 있겠죠. 트랜스폼의 액티브 시메트리에서 양쪽 똑같이 마우스로 그래서 문양을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튀어나오게 해주려면 컨트롤 I 눌러서 컨트롤 I는 뭐냐면은 반전이야, 반전. 마스크 반전. 알파에 보면은 인버트 컨트롤 I 눌러서 반전을 시켜주고 요거를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면 되죠. 튀어나오게. 그냥 브러쉬를 이용해서 튀어나오게 만들어줘도 되지만 한 번에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려면은 데포메이션에 보면은 데포메이션에 보면은 인플랫이래. 인플랫 부풀어 오르기. 하나씩 자연스럽게 튀어 올라오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스크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문양 같은 것들 세밀한 부분들을 디바이드 단계와 조절해 가면서 우리 사용하는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런 작업들의 연계가 되는 거지. 이 부분들을 알아야지만이 그런 작업들을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기능. 마스크를 얼마나 잘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느냐, 또 마스크를 잘 활용해서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다시 컨트롤 I 눌러서 이것도 deformation, inflat 이런 식으로 풀어줄 때는 컨트롤. 그래서 요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요거를 반전시키는 거는 컨트롤 클릭해줘도 컨트롤 I 안 눌러도 돼요. 컨트롤 클릭. 지울 때는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요거 잘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그려주고 약간 약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컨트롤 I 아니면 클릭 인플랫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 부분들이 나중에 노멀맵으로 뽑히게 되는 거지. 세밀한 작업들은 나랑 같이 또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마스크 기능이 굉장히 또 효과적인 방법이 되죠. 마스크를 잘 알고 있어요. 마스크. 자, 그래서 오늘 마스크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더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마스크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마스크 부분들이 표현되게 되는데,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 펜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마스크 부분들을 바꿔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마스크. 지금은 마스크 펜이니까 지금 것 같이 이렇게 이렇게 펜처럼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깥에서는 이렇게. 자, 바깥에서 그릴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동그랗게 그리게 되지. 동그란 형태도 그려줄 수가 있죠. 바깥에서 그릴 때 우리 마스크 펜이었죠. 마스크 펜. 여기서 그릴 때 마스크 서클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위치를 좀 옮기고 싶을 때는, 또 정원으로 그리고 싶을 때는 자, 원을 그릴 때 동그랗게 그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를 옮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스페이스 버튼까지.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 버튼은 컨트롤 키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을 그려주고 요거를 스페이스 버튼까지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지. 이렇게. 컨트롤 클릭 해주고 요것도 데포메이션 인플랫 튀어나오게 들어가게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잘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두들두들해 보이죠. 이런 거는 여기 보면 폴리시라고 있어. 폴리시를 5 정도 해서 클릭해주면은 끝부분이 부드러워진다. 한 10 정도 해볼까? 끝부분이 좀 부드러워지죠. 면수가 기본적으로 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또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마스크 일단은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 마스크 펜을 이용해서 조절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를 그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려줄 때는 그대로 그려주면 되지만, 지울 때는 마스크를 지울 수도 있어. 컨트롤 키는 마스크를 그려주는 거고, 컨트롤 알트까지 누르게 되면은 마스크를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마스크를 지워주지. 컨트롤 키는 마스크를 그려주는 거, 컨트롤 알트 키는 마스크를 지워주는 거.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에 대해서까지만 배워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컨트롤 클릭해서 반전시켜주고 다시 인플랫 튀어나오게.
이렇게 다시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제 알파 값을 이용해서 작업을 우리가 직접 그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알파 브러쉬를 불러들여 가지고 작업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알파를 하나 불러들여 볼게. 알파 임포트 바탕화면에 고급 모델링의 아모에 이런 걸 한번 불러드려 볼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이걸 그냥 도트 형태로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드래그 렉트 해서 양쪽으로 하면 겹치니까 X 버튼 눌러주고 가운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멋지죠? 자, 이걸 만들 때는 이 포컬 시프트 값이 0이 100으로 해서 끝부분에 부드러운 게 없어져야 되고 드로우 사이즈 좀 키워주고 상관없는데 여기서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돌려주면 되겠죠. 돌려서 면수를 좀 더 많이 해볼까? 지오메트리에서 디바이 단계 한 단계만 더 높여주고 하면은 더 세밀하게 그려져. 오, 멋지죠? 그래서 이런 두들두들한 부분들을 데포메이션에서 폴리쉬 이 부분 한 3 정도만 줘도 되겠다. 3 깔끔하게 표현되고 있지. 이런 거를 이런 부분을 머티리얼에서 골드의 느낌을 더 조형시켜 보면은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래서 이 G브러쉬에서 기본적인 조절하는 방법 중에 또 제어하는 방법 중에 이 마스크 알파 브러쉬만 잘 사용하더라도 꽤 퀄리티 있는 그런 표현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알파 브러쉬하고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부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해주고 이번 주 우리 목요일날 들었지? 목요일날? 아니 내일이네. 수요일. 내일은 요 알파 브러쉬하고 면수를 좀 높여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뭐 칼을 하나 만들다. 그럼 칼을 하나 만들어보죠. 칼 만든 부분 샘플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 저번에 못했던 부분들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늘은 기본적인 G브러쉬의 사용 방법을 내가 저번 주에 알려주질 않아서 이런 기본적인 G브러쉬 사용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는지 그게 먼저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G브러쉬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G브러쉬의 가능성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서브스텐스 페인트로 넘겨서 텍스처까지 작업하는 그런 과정 부분들을 좀 익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샘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리터칭하고 또 필요한 소스들을 또 얻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그래픽 작업들을 또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기초가 돼야 돼. 기본적인 다루는 부분들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기능들이 무슨 방법으로 표현하는지는 알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 기본적인 기능 부분들을 모르게 돼. 그런 차원에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알려준다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기본적인 부분들 뭐 해보니까 따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요. 한 번씩들 해봐. 요즘에 대세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보면은 왜 이게 좋은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참가자들 내가 캡처 좀 받고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내일 칼이나 뭐 우리 장신구나 이런 거 멋진 이 알파 브러쉬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방법과 그걸 노말 맵으로 뽑아내는 방법 부분들을 내일 배워볼 수 있도록 하자. 자, 내일 궁금한 사항들은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은 또 내일 질문하고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또 질문들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